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재벌이라는 분들도 만나보았고요. 또한 삶에 지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부류의 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부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든 잘해놓아야 운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부자니까 집도 넓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놓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자들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해놓아야 돈도 들어오고 운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열심히 남들에게 잘해주어야 돈도 들어오고 운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부자니까 시간도 많을 것이고 정리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청소할 시간도 많을 것이고 또한 돈도 많으니까 여유가 많으니까 남들에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은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청소할 시간도 없고 정리할 시간도 없으며 또한 남들에게 잘해줄 시간과 여유 역시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네, 운의 선순환과 악순환이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부자들의 거실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고 습관처럼 행하는 이것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아니 지금껏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물론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분명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운은 들어올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은 변해갈 것이고요, 또한 이 변화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재미가 생겨날 것이고요, 물론 이로 인해 더욱더 운을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운의 선순환입니다. 우리 풍수학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행하는 말, 행동, 표정,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평안함과 안정, 깔끔함과 행복함, 이런 모든 삶의 즐거움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 표정,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밝고 활기차게 변할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삶들은 변해갈 것입니다. 자, 이제 부자가 되는 거실 풍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살아나는 생기 있는 나무와 화초들입니다. 부잣집 거실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나는 생기 있는 나무나 화초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기가 넘치죠. 거실 모서리 창가에 가장 큰 화초가 있고요, 탁자 테이블에 작은 꽃나무나 꽃들이 있습니다. 네, 이는 이 집안의 품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가족 구성 내 생기와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단 꼭 주의하셔야 할 점, 이것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실의 크기에 맞게, 집의 크기에 맞게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안의 화초나 꽃은 보통 실내 넓이 10평당 하나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34평 정도에 사신다면 3개나 4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24평, 27평 정도의 집이라면 2개나 3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물론 집안에 있는 모든 꽃나무나 꽃을 합친 개수입니다. 이거보다 많다면 가정에 양기가 넘칠 테니까 가정의 안정은 어려워지고요, 또한 이거보다 작다면 음기가 넘칠 테니 이 가정에 활기가 부족하게 되겠죠. 물론 이 꽃들은 모두 잘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생기 역시 넘쳐야 합니다. 또한 영양 역시 부족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가 가족 사진입니다. 이 가족 사진은 이 집안의 명예운과 화목운을 높이는데 최고의 소품입니다. 제가 지금껏 수많은 부잣집들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이 가족 사진이 멋지게 걸려있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거실에 두어야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고요, 또한 가장 넓은 벽면에 걸려 있어야 하고요, 그 높이는
이 집안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약 30도 정도 위쪽에 올려 걸어두시면 됩니다. 네, 이는 이 집안의 명예운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정면에는 거의 대부분 TV를 놓아두시는데요. 원래 이곳이 가족 사진을 놓아두는 가장 좋은 장소이고요. 그 맞은편에 TV를 두시는 것이 최상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소파입니다. 소파의 개수는 반드시 가족의 수보다 하나, 두 개 정도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 소파를 거실을 둘러싸도록 배치를 해두었었죠. 네, 이는 원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둘러싼다는 것은 원형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편리에 의해서 소파를 일자로 배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2명, 3명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만일 가족들이 많으시다면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좋은 거 아니겠죠. 꼭 명심하십시오. 부잣집에서는 반드시 소파를 마주보도록 배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소파에 놓아두는 쿠션은 가능하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이 소파는 과거 풍수하게 비유를 한다면요, 방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방석에 누워 계시는 분 없으시죠? 맞습니다. 이 소파는 절대 누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아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대사회가 많이 피곤하고 지치는 거 맞습니다. 쉬고 싶죠. 하지만 집안에서 누울 곳은 꼭 침실이라는 거, 또한 이렇게 자주 눕는다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아주 해로운 것이라는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가 진열장입니다. 거실은 명예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명예로운 것들이 다 모여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거실입니다. 자녀들이 받은 상장, 상패, 부모님들이 받은 상장, 상패 모두 이 거실에 전시를 하시는 것이 최고의 풍수 인테리어법입니다. 물론 이 상장, 상패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거실에 전시가 안 된다면요, 또한 집안이 너무 넓어서 충분히 따로이 전시를 해둘 공간이 있다면요, 물론 그곳에 전시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반드시 거실이라는 거 아셨으면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부잣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모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돈과 관계된 그림이나 액자입니다. 부잣집들은 하나같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좋은 그림과요, 돈, 성공, 화목, 번영과 관계된 액자들만, 그림들만 걸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혼란스럽거나 균형이 잡히지 않았거나 공포스러운 그림이나 액자들은 걸어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제가 그림 풍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그림의 크기는 반드시 거실의 크기에 맞도록 걸어야 하고요. 아무리 그 그림이 명화라고 하더라도요, 꼭 우리 가족의 기운에 맞는 그림을 걸어 두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가 청결함입니다. 세상 모든 부자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것을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부자들은 일하는 분들이 다 청소를 한다고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이미 부자가 되기 전에 아주 청결했고 이 더러움을 무조건 멀리했기에 그러한 부자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열정을 쏟아야 하기에 그 시간이 아까워서 일하는 분들을 따로이 두고 청소를 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청결하지 않은 부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집안에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요, 부지런하다는 의미이고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성공을 만들고 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가 사랑과 의지를 담은 소품들입니다. 부자들의 거실에는요,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물건을 반드시 둔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사진일 수도 그림일 수도 있고요, 책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꿈을 나타내는 모형이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부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들을 보면서 그 의지를 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들은 가족의 화목이 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모두 압니다. 하여 이를 상징하는 것을 꼭 둔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곳 거실에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자들은 거실에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언제든 늘 스쳐가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앞서와 같은 것들은 부잣집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며 이들은 이를 자신의 무의식에 심어넣어 항상 자신의 행동이 성공을 위한, 성취를 위한 행동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실 풍수법, 물론 따라하실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명심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변해갈 것이고 여러분 역시 어느 순간 운의 선순환에 올라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늘 행복과 번영,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